저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모멘텀은 잘 모릅니다. 저 이더리움 투자자이긴 하지만 보시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 딱 보면은 어떤가요? 구하우스에 굉장히 많은 이 행성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게 먼저 눈에 딱 띄거든요. 목성, 수성, 태양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힘이 강한 행성들이 구하우스에 몰려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하우스가 뭐죠? 해외적인 산, 해외. 뭐 종교 철학 요런 거를 의미하는데요. 뭐 이더리움이 종교 철학과 관련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우스가 종교 철학 해외랑 관련이 있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자, 이더리움 정말 해외적인 사안에서 굉장한 큰 어떤 명예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행성이 많이 있는 것 역시도 그렇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하우스 어센던트의 로드가 지금 목성이거든요. 사수자리이죠. 어센던트의 주인은 이 네이티브가 자주 놓이게 되는 사안을 의미합니다. 이 목성 역시도 구하우스에 있고요. 목성 자체가 길성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해외적인 사안에서 길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구하우스에 지금 태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구하우스에서 지금 사자자리이죠. 사자자리에서 도머사이를 얻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도머사이를 얻고 있는 거는 집 주인이에요. 내 집처럼 편안하고 굉장히 강한, 그리고 힘이 세고 건강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어떤 정말 넓은 세상에서 이 이더리움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특히나 이 태양은 루미너리잖아요. 이 루미너리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대중성, 그리고 어떤 명예나 명성 요런 부분에서 특히나 우뚝 서게 된다. 사람들 앞에 우뚝 서게 되고 명예와 명성, 이름을 날리게 된다 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죠. 아마도 뭐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다른 어떤 잡 알트들에 비해서 이 사람의 어떤 명예라던가 혹은 권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더리움에 확실히 있다, 요렇게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하우스에 지금 보면은 이그절테이션이다라고 하는 이 가상점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그절테이션은 명예, 명성, 사회적 지위, 고양 요런 거를 의미하는 가상점인데요. 구하우스에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 구하우스적인 사안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뭐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차트이다라고 딱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돈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이잖아요. 코인, 돈. 그냥 사람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 이하우스적인 부분, 이하우스가 그 사람이, 그 네이티브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금전의 크기를 뜻하거든요. 자, 이하우스에 지금 달이 있습니다. 달 역시도 루미너리이죠. 지금 이 이더리움은요, 이하우스적인 거, 그러니까 금전을 나의 이 루미너리, 어떤 명예, 명성, 그 대중성, 요런 걸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차트이다. 그 태양도 강하고 달도 강하다. 달로 먹고 사는 거, 대중성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성도 굉장히 좋고, 달 자체도 이동을 의미하는 그런 행성입니다. 이동, 자, 해외, 이동, 그리고 달 역시도 해외를 뜻하는 그런 행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고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뭔가 정말 역마살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발현되는 행성이 바로 이 달인데요. 이더리움 역시 많이 다니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대중적으로 그런 어떤 이름을 떨침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운이다, 그런 차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하우스에 지금 베이시스라는 가상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물질적인 영역, 기반, 근본, 토대 요런 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베이시스라는 가상점인데요. 이 이더리움의 근본과 토대가 이하우스적인 사항, 어떤 돈, 금전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1년은 이더리움에게 어떤 해였는지 한번 점성주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 레볼루션 솔라 리턴에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2021년이라고 딱 하지만 이 사람도 그렇고요. 이 운 자체가 2021년의 운을 보려고 하면 2020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 운이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2020년 피르다리아를 먼저 보면요. 2020년 피르다리아는 달 피르다리아였네요. 달 피르다리아. 태양이 이제 메인이고, 그리고 달이 마이너 피르다리아였는데요. 점성술에서는 마이너 피르다리아가 더 중요성이 높습니다. 이 메이저 피르다리아보다. 그치만 메이저 피르다리아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가 없겠죠. 자, 태양하고 달이 2021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행성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달 같은 경우에 달과 태양이 이더리움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져요. 자, 대중성 그리고 이렇게 해외 많이 다니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요. 2021년에는 특히나 달이 달 피르다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좀 어떤 인지가 됐던 그런 한 해가 됐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달 자체가 이하우스, 네이티브 차트에서 이하우스이기 때문에 그쵸? 더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대중들의 어떤 힘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솔라 리턴에서 한번 달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 리턴에서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하우스에 있죠. 자, 10하우스는 어떤 하우스예요? 명예, 명성, 그리고 나의 사회적인 인지도 이런 거를 뜻하는 하우스인데요. 거기에 딱 이렇게 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솔라 리턴 어센던트 로드 또한 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의 힘이 강했던 2021년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아마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그런 한 해가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프로펙션적인 부분에서 프로펙션은 지금 쌍둥이 자리 프로펙션이고 그 프로펙션의 주인 수성 또한 봐야 되겠죠. 솔라 리턴에서 이 수성이 보시면 이 하우스에 딱 있습니다. 제가 이 하우스 뭐라고 했죠? 그쵸? 금전적인 부분, 내가 벌어들일 돈의 크기 이런 거를 뜻하는 하우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성적인 수성이 이 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금전의 운이 좀 어떤 돋보였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달과 수성 또한 섹스타일, 물론 이게 오브 안에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길각을 맺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이티브에서 수성 또한 구하우스에 있습니다. 자, 구하우스는 해외, 이런 거를 뜻하는 하우스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우스다. 강한 하우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성이 네이티브에서는 구하우스에 있으면서 솔라리턴에서는 이 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해외적인 사안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그런 어떤 한 해였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네이티브와 네이털 차트와 솔라 리턴 차트 이 두 개에서 2하우스와 10하우스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달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2하우스가 굉장히 강했던 한 해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폭발적인 어떤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더리움이 2021년에 고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좀 그래도 고점다운 고점이 나왔던 거는 언제일까를 봤을 때 2025년 8월달 요때가 그래도 다시 한번 약간 고점 돌파를 시도했던 그런 한 해였거든요. 2025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르다리아 2025년만 봤는데요. 역시나 자, 이더리움에게는 달 자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성인 것 같아요. 2025년 봤을 때 지금 1하우스의 주인이 달입니다. 자, 계자리죠. 계자리 어센던트이기 때문에 1하우스 주인 달이 지금 4하우스에 가 있죠. 그래서 달이 한 번 더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여지고요. 4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나의 부모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부모, 부동산, 좀 안정적인 나의 집, 이렇게 뿌리 박힌 단단하게 자리를 박은 그런 하우스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여기 그 하우스에 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요. 2025년의 그 고점이 사람들에게 역시나 달 자체가 대중성이다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그 상승이 지금 보면은 사하우스가 활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말 투자, 금전적인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은 이하우스나 이더리움에게는 특히나 구하우스, 해외적인 사안에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상징하는 뭐 파라우스, 요렇게가 좀 활성화가 되는 게 좀 좋아 보이는데, 이 4하우스가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거는 4하우스 역시도 굉장히 길한 하우스입니다. 물론 길한 하우스이긴 한데, 이 4하우스는 막 이렇게 활동성이 굉장히 강한 하우스다라기보다는 좀 나의 근본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하우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이 대중들에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가격 상승이 한 번 오기는 했는데, 이게 나의 어떤 힘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저점을 저는 오히려 확인을 했다, 요렇게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고점까지 많이 올라갔죠. 물론 많이 올라갔지만 여기까지는, 이 정도 선까지는 나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여기 선까지는 내 가격이 지켜줄 수 있는 선이야 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떨어져서 너무 슬프지만, 많이 떨어져서 정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 4하우스가 활성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다음 상승이 나왔을 때 나 이 정도까지는 여기가 나의 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두고 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피르다리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자, 이더리움 고점이 2025년 몇 월 달이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8월. 그러니까 뭐 8월에서 10월 요 정도 사이가 조금 고점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금성 피르다리아네요. 자, 이 피르다리아가 지금 보면은 제가 그 전 연도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연도는 화성이네요. 2025년 7월 30일까지는 화성 피르다리아였거든요. 자, 7월 30일까지 한번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화성에서 금성으로 넘어갔거든요. 굉장히 저는 2025년이 이더리움에게는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화성 피르다리아 보면은 네이탈 차트에서 화성은 파라우스거든요. 이 파라우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투자, 그리고 레버리지와 관련이 있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영역에서 크게 잘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하우스이거든요. 물론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하우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또 약간 어떻게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지만,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도 동시에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정말 어떻게 보면 격변의 그런 하우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2024년부터 2025년 중반까지 이 파라우스의 이 화성이 활성화됩니다. 특히나 이 파라우스의 화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더 의미가 저는 좀 심오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화성이라는 거는 흉성이에요. 파라우스에 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굉장히 확 뛰어오를 수 있지만,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되는, 이게 나한테 파멸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25년 7월 30일부터 2026년 9월 20일까지는 금성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금성 마이너 피르다리아로 들어옵니다. 메이저도 금성, 그리고 마이너도 금성입니다. 이 피르다가 메이저 피르다리아가 바뀌는 그 한 해는 반드시 네이티브에게 어떠한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더리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굉장히 크게 한번 점핑을 하는 가격적인 상승이 한번 팍 왔지만 그 뒤에 확 꼬꾸라지는 어떤 정말 그러면서 지금은 저점에서 이렇게 비비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겪은 건 이게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어떤 롤러코스터를 탔던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요. 일단 네이티브 차트에서 이 금성은 10하우스 영도에 있기 때문에 하우스 위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런 좋게 잘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쵸? 저는 그래도 괜찮게, 물론 섹트를 잃었지만, 섹트 잃은 금성이긴 하지만, 금성 자체가 길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물론 베스트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솔라리턴에서 보면은, 2025년 솔라리턴에서 보면은 금성이 12하우스에 가 있습니다. 12하우스는 어떤 하우스예요? 꼬꾸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파멸, 죽음, 그리고 어떤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그런 하우스이거든요. 저는 그게 이더리움에게 나타났던 한 해였다. 눈에 띄게 딱 올라가는 10하우스의 영역에서 딱 명예를 얻고 나 정말 나 짱짱한 코인이야, 나 짱짱한 애야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근데 바로 뒤통수를 까버리는 그런 한 해가 2025년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차트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솔라리턴 보면은 프로펙션이 천칭자리여서 천칭자리의 주인은 금성이죠. 금성이 솔라리턴에서도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2하우스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꼬꾸러졌던 그런 한 해였다. 거기다가 피르다리아 마이너까지 금성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한 해였다. 그래서 4하우스와 12하우스가 동시에 활성화가 됐던 한 해였을 거예요. 1하우스 이 어센던트의 주인이 금성이면서 또 12하우스의 1하우스 어센던트 중에 달이잖아요. 달이면서 달과 금성이 동시에 활성화가 돼가지고 4하우스와 12하우스가 동시에 이렇게 작동을 했던 한 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결국엔 저점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보여지고 12하우스적인 사안이 딱 들어오면서 좀 뒤통수를 쳤던 한 해. 아무도 알지 못하게 좀 뒤통수를 맞았다 하는 그런 느낌들 받으셨던 한 해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치만 저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저점 테스트였다 라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진짜 우리 궁금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도대체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쵸? 이제부터 정말 예언의 영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은 지금 보면 금성 피르다리아에서 수성 피르다리아로 넘어가는 그런 한 해입니다. 먼저 2026년 9월 20일까지는 자, 금성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수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지금 2025년 이 차트에서 먼저 봐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금성, 뒤통수를 쳤던 시기에서 9월 20일이 넘어가면서 수성이 활성화되니까 2026년 솔라 리턴에서는 수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성은 지금 11하우스에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 1하우스 어센던트의 주인 또한 수성이네요. 와. 네. 그리고 프로펙션은 지금 화성. 와, 정갈자리가 들어서 화성이 활성화됐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6년에는 자, 프로펙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펙션을 한번 보고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자, 프로펙션. 자, 그러네. 먼저 이 프로펙션으로 보면요.
금성 프로펙션에서 화성 프로펙션으로 딱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털에서 화성을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화성은 확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그런 행성이에요. 이더리움에게는. 투자, 그리고 어떤 레버리지, 요런 거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진입할 수가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6년에 저는 또다시 한번 펌핑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솔라 리턴에서는 10하우스에 있는 화성이 있기 때문에, 자, 10하우스별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게 되는 그런 하우스거든요. 나 이렇게 강해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금 한번 꼬꾸러질 수가 있는 한 해예요. 근데 저는 이게 201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솔라 리턴 차트에서 이 이더리움에게 2026년이라는 거는 2026년 7월 30일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2026년에 꼬꾸러질 거예요 라기보다는, 지금 결국에 이더리움이 이 전에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화성적인 산 한번 딱 오르고 후반 가서, 그러니까 2027년 한 뭐 5월 7월, 그러니까 약간 후반기, 2026년 후반기라는 게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에게 후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에서 2027년 한 4월에서 7월 요 정도 사이에는 다시 한번 꼬꾸러질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2026년이 있잖아요. 2026년 한 7월 30일부터 2026년 말까지는 저는 굉장히 화성적인 사람들 앞에 나 이만큼 강해, 그리고 한번 쫙 펌핑이 오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11하우스, 이게 수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2026년에. 와우. 그러네. 이 네이털 차트에서 보면은 이 수성이 지금 9하우스에 와 있거든요. 제가 9하우스 뭐라고 했죠? 이더리움에게 해외를 상징하는 그런 하우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더리움은요, 9하우스가 활성이 되었을 때 좀 잘 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해외적으로. 그리고 달, 9하우스, 요런 부분들이 활성화됐을 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수성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이 다시금 한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한 번 더 어떤 대중의 이목을 끄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2027년 한 5월, 한 4월부터 전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화성이니까. 한번 확 끌어당겼다가 확 꺼져버리는 그런 시기가 그때쯤에서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좀 좋아지는 시기는 언제면 7월 30일 이후부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굉장히 좀 아마도 한 7월달 요때부터 서서히 이제 좀 어떤 시동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한 7월 30일 이후, 그러니까 한 8월, 9월 요 정도 되면서부터는 좀 강한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8월, 9월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 2026년 언제지? 2026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26년 5월달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2025년 솔라 리턴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7월 30일 출생이기 때문에 2025년 7월 30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를 보여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바로 지금 이 구간, 2025년의 구간에 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지금 금성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뒤통수를 맞아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좀 7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느낌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느낌이 조금 더 분위기가 좀 좋아질 거고,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2026년 한 8월달, 9월달부터는 좀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자, 점성술은 점성술이니까요.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더리움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